네, 조금 늦은 시간입니다. 오셔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네. 김용삼 대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용삼아라는 별명이 있습니까? 예, 댓글에 예. 오 용삼아 그러고 우리 김용삼 대기자 좋아하시는 팬들이신가 봐요. 영광입니다. 예. 박정희 아카데미 그 특강을 네.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네. 예, 모두 6차례. 예, 총 6차례고 지난번에 이제 한 번을 해서 5번 남았습니다. 네, 6번의 그 박정희 아카데미 그 커리큘럼 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3단계 혁명을 주제로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술이 뭐였느냐 그걸 이제 밝히는 내용이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 자주국방의 의지, 말로만 자주국방을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떠한 그 정책을 해서 자주국방을 하려고 했는지 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이 해외 연수 기회를 만들어낸 이 베트남전 참전. 아하. 예. 우리가 가서 단순히 베트남에 가서 전투만 한 게 아니고요. 뭐 우리 기업인들도 나가서 뭐 큰 기회를 잡고, 한마디로 하면은 그냥 한반도에 갇혀 살았던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뭐 전 국민이 해외 연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의미의 이제 베트남전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전 국민의 이 중산층화 전략, 네.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삶의 질을 높였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밝힐 예정이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플러스 전두환 대통령의 선진화, 네. 이게 그 연결된 하나의 큰 그 연결고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가 네. 혁명의 시대였다 하는 것을 한번 좀 밝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예. 건국 혁명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주장 이은호 교수, 예. 이은호 선생 이런 분들이 하시죠. 예, 저는 뭐 적극 찬성이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승만이라는 분이 안 계셨으면 네. 과연 이게 건국이 됐겠느냐. 건국이 안 됐으면은 뭐 100% 공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화를 막아내고 38선의 이남 지역의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그 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그 역할은 단순히 그냥 건국이다라는 것보다는 이건 혁명에 준하는 그런 일이다. 저는 이인호 선생님의 그런 그 의견이 네. 정말 탁월한 그 탁견이라고 봅니다. 네. 이 6개 강의 중에 이제 첫 번째를 하셨고, 예. 이제 5번 강의가 있는데, 네. 이 박정희 아카데미는 이제 이렇게 5번 하면은 이제 안 해요? 아니면 계속해요? 뭐 그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사람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아직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근데 겁니다. 그날 제가 축사하러 갔는데, 예. 굉장히 많이 오셨고, 예, 열기가 많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주 뭐 진지하게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야, 이거 한 번 하고 치울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뭐 계속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하여간 뭐 그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술 자주국방, 네. 베트남전, 또 네. 건국 근대화 선진화, 예. 이거는 이제 우리들 많이 좀 들었던 얘기고, 네. 또 어느 정도는 아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김영삼 대기자가 한 챕터로 설정할 만큼 중요한 주제, 예. 전 국민의 중산층 전략. 예. 이거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 못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예. 그 문재인 정부 때 네. 그 일자리 창출을 이 정부 차원에서 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든지 네.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던 뭐 이런 그 비정규직을 뭐 정규직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이 정부 사이드에서 이 그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일들을 벌였는데,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는 거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의 임금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네.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규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늘렸다는 얘기는 뭐 기업의 일자리를 늘렸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공무원의 이 숫자를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규제가 늘어났다는 맞아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일자리를 늘린다는 건 뭐냐면은 기업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 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본적인 국가가 해야 될 인프라는 뭐냐면 자, 우리가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산업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원료가 있잖아요. 쇠. 철강. 그렇지, 쇠.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철강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강 공장에서 나오는 이 철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이걸로 무슨 뭐 철판을 만들어 가지고 뭐 가전제품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하는 이런 그 기업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이 중산층 전략이라는 거는 기업을 늘리는 거였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늘리는 거지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늘리는 게 아니다. 이거를 아주 철저한 원칙을 지켜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하여간 수많은 기업들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정신없이 늘어나고 이 기업들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면 중산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기업들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 단계로 여기에서 소외됐던 농어촌 사람들을 근대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새마을 운동도 그냥 뭐 문재인 정부나 이런 시대 때는 뭐 무조건 무슨 뭐 퍼주기식으로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새마을 운동의 핵심 본질은 뭐냐면 땀 흘린 만큼 많은 노력을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정의의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제 정부에서 그 시멘트를 각 마을마다 500푸대씩 나눠주고 이걸로 마을에 꼭 필요한 공공사업에 써라. 그리고 나눠졌는데 실제로 공공사업에 쓴 마을도 있지만 그걸 전부 마을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치워버린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 해에 다 이걸 평가를 해서 성과가 좋은 마을에다가만 그 다음 해에 또 이 시멘트하고 철근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그 마을 몇만 개 되는 마을을 뭐 자립마을, 자조마을, 기초마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눠가지고 이 승급을 하려면은 아주 엄격한 그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을길을 뭐 넓혀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하는데 마을길을 넓히려면은 정부가 땅을 사서 저 길을 놔주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 당신들이 땅을 내서 마을 길을 넓혀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농어촌도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전 국민의 중산층을 만드는 결정적인 동력으로 네. 이렇게 그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그래요. 네. 지금 새마을운동 설명하시니까 예. 정령님이 예. 근면자조협동 이 네. 새마을 3대 정신을 올리셨는데 예. 지금 우리 김영삼 대기자가 말씀하신 그 기조를 보면 예. 이 새마을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이제 70년대 초의 예. 그 선배들도 이 세 가지 원칙 중에 예. 자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자조. 예.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 돕는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열심히 하는 데는 성과급을 더 주듯이 그렇습니다. 그게 새마을 정신의 핵심이에요. 예. 그런데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뭐 보편적인 복지니 뭐니 네. 해가면서 그냥 네. 뭐 공짜로 뭘 하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공짜를 좋아했습니까? 이 세상에 공짜로 뭘 하면 그 공짜에 필요한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없는 악순환인데 박정희 정부 시절에 행했던 이런 그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주 정의의 신상필벌의 원칙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준다. 그래.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 여기 좀 중산층 전략은 사실 우리 자유파 정권이 네. 또 자유파 정당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박정희 대통령은 평생 김일성 체제와의 체제 경쟁을 하다가 예. 이제 서거했는데 네. 그 체제 경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 이 중산층 강화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미국 국무부나 미국에서 싱크탱크들의 그 근대화를 통한 민주화, 예. 이게 핵심 개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대화를 통해서 중산층이 늘어나야 예. 중산층 중심의 안정적인 민주화의 제도가 안착된다. 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중산층을 전략적으로 육성한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네. 이후의 민주화를 네. 위한 사회적 토대를 구축한 사람이다. 네. 이런 얘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쭉 노력을 해서 네. 중산층을 만들어내고 또 이 그 1인당 소득을 이제 끌어올린 네. 그 노력이 결국은 우리가 그 민주화를 그 예.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닦은 거거든요. 예. 그 로버트 다할 같은 뭐 민주주의의 석학의 예. 연구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아무 데서나 꼽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명백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1인당 약 4,000불에서 7,000불 정도의 이 물적인 토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시 네. 말씀드리면 아니 사람이 굶어 죽는데 무슨 놈의 민주주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도 어느 정도 여유 그렇습니다. 있게. 예. 두 번째로는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 돼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네, 교육이 중요하죠. 네. 세 번째로는 교육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주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네. 그 로버트 달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우선 급하니까 이 그 물적 토대, 산업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뭐 중화학공업도 만들고 뭐 하고 막 그 고군분투를 해서 이제 국민들의 좀 그 호주머니를 불리는 이런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야말로 단단한 토대를 닦았다. 그 교육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에 가장 강조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6.25 피난통에서도 학교를 운영했으니까. 네, 그 저 부산 영도에다가 예. 전시 연합대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예. 그 대학을 다니다가 피난 온 사람들은 군대 안 보내고 군입대를 연기를 시켜줬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막 이게 그 국회에서도 문제가 돼요. 아니 왜 대학생들은 군대 안 보내느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전쟁 끝나는데 우리가 전쟁 끝나면 전후복구를 해야 되는데 전후복구를 하려면 엘리트가 있어야 된다. 이 친구들 전쟁터에 내버려가지고 다 죽으면은 그러면 전후복구는 누가 하느냐? 그래서 막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그 근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차 세계대전 때 무슨 뭐 연합국 추축국 할 거 없이 900만 명이 젊은이들이 그냥 전쟁터에 가지고 독가스 먹고 죽고 기관총 맞아 죽고 철조망 걸려서 죽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유럽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야 인재를 이렇게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구나 하는 자각이 있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는 각국에서 아주 이 이공계 인재라든지 우수한 엘리트 계층들은 군대에 안 보낸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데를 보내가지고 연구를 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트 계층을 안 죽이고 살려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후복구를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분이 뭐 보통 이 지혜를 가진 분이 아닌 것 같고, 예, 그야말로 이제 예. 통찰력 있는 네. 해안을 가진 지도자인데, 예, 이제 우리가 정말 이 하늘이 보살피는 나라라고 하는 게, 예, 그 1세기에 한 사람 날까 말까 한 걸출한 영웅이 네,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이어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이 연속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느 한 사람만 있었으면 지금 우리가 못 됐겠죠. 그렇습니다. 저 이승만 대통령이 닦아놓은 12년의 토대 위에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를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를 완성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중화학공업이 거의 막 만들어 가는 와중에 제2차 석유 위기를 맞아가지고 1980년에 우리가 거의 뭐 깡통 찰 뻔했는데 네. 그 난세 위기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뭐 중화학공업 막 구조조정 아주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했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야 이거 중화학공업 하나 가지고는 이거 좀 위태로운 거 아니냐. 그래서 IT 산업이라는 걸 또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요. 그 IT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핵심이 뭐냐면은 전자교환기 TDX고 그 다음에 전자교환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인데 이걸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통째로 만드는 바람에 우리가 중화학공업의 날개에 IT 산업의 날개를 더 합쳐서 전두환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정말 대한민국의 이 산업화를 완성을 했으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더하기 전두환 대통령 그래요. 그래서 전 국민의 호주머니를 실질적으로 불려준 전두환 시대를 우리가 좀 재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후에 대통령들이 왠지 그 이전에 네. 워낙 그 족적이 뚜렷해서 그렇겠지만 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네. 또 전두환 대통령에 좀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록 5년 임기지만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그 열악하고 불리한 정치 상황에 포위돼서 있지만 그렇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예. 국가안보 측면이나 또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그 도약을 위한 예. 노력이나 또는 4대 국가, 4대 국가 개혁, 네. 또는 저출생과 지방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한 두어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네. OECD 국가 반열에 정말로 내용적으로 들어가는 예.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지금 아마 올해 우리 1인당 소득이 일본을 추월하는 걸로 그래요. 예, 이미 나와 추월했어요. 있는데, 예, 이제 그랬는데 우리 그 전 국민은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대단히 뛰어나고 뭔가 목표가 주어지면 물불 안 가리고 목표를 해내는 그야말로 막 불같은 의지 이런 건 정말 훌륭한데 어떻게 판단력이 이렇게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좀 어린애 같은 판단력을 근데 네. 예, 저 기자님, 예. 그거 우리 책임이 제일 커요. 언론들이 정신 우리 차려야 책임이 될 제일 것 같아요. 커요. 예. 그 실제로 그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뭐 하는지 옆에 와서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언론이 이거를 정확하게만 사실 보도만 해줘도 그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뺏긴 거지. 그 언론 지형을 예.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 우리가 국민들 앞에 진짜 무릎 꿇고 석고대지 해야 돼. 저도 뭐 언론계 출신으로서 늘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네. 올 3월 1일 3.1절 기념사하고 8월 15일 날 광복절 기념사에서 저는 뭐 상당히 좀 그 의미심장한 그 선언을 했다고 봐요. 네. 우리의 이 자유의 이 물결을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 지역에다가도 정착시키는 게 우리의 통일의 목표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김정은이는 지금 통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통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자유의 개념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를 뭐 임종석 같은 친구는 통일을 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려면 좀 자기랑 생각이 똑같은 저 북으로 올라가서 살면 되지 왜 여기 와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이도 겉으로는 뭐라고 하든 예. 이제 이미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고 하는 걸 이제 자인하는 거고 예. 합치면 저것들이 그 흡수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 이제 아예 대놓고 통일하지 말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저 김정은 집단의 발악이 예.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예. 완전히 꼬리를 내려버렸으니까.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장생세로라도 통일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이거는 김정은 정권이 정말 이제 마지막 벼랑 끝에 몰렸다. 예. 그러면 종북주사파들은 저 김정은이의 숨결을 들으면서 눈을 뜨고 자는 자들이잖아. 그렇죠. 이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예. 그런데다가 지긋들도 당장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김정은 같이 뭐 통일을 하지 말자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오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유명한 네. 그 잠언이 생각납니다. 네.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래요. 임종석 같은 사람에게도 좀 동일한 그 기준을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종북주사파들이 막 일제히 대통령 탄핵으로 달려들고 있는데 네. 뭐 이거 우리가 능히 막아낼 수 있고 네. 내부의 분란만 좀 없으면 네. 내부의 배신자만 없으면 예. 이걸 막아내면 이제 이걸로 체제 전쟁은 거의 끝난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 제가 이 그 경찰에서 네. 이 시위 진압을 아주 전문으로 한 그 전문가분에게 네.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네. 어떠한 시위고 간에 그 시위를 해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뭐 최루탄을 많이 쏘고 그게 아니래요. 어쨌든 이 시위대를 시위대가 길을 막고 시위를 하면 그 중간을 터서 중간을 끊어버린지 차를 다니게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시위는 없어진대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저 촛불 시위가 벌어져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예. 얘기가 나올 때 그 당시에 경찰이 그 작전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의로 해태한 겁니다. 이거는. 아하, 예. 그래서 저는 이 좌익들이 또 다시 뭐 광화문이나 어디 몰려와가지고 그런 그 길을 막고 시위를 벌인다면 정말 경찰만 제대로 그 해도 얼마든지 시위는 막을 수 있다고 봐요. 과연 그런데 그 경찰이 그대로 매뉴얼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이태원 그 사고 있었을 때 네. 좌파들이 남대문 저쪽에서 시위 그들끼리 집회를 하고 예. 용산 대통령실까지 시위 이제 하러 왔잖아요. 네. 예, 행진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 그 삼각지 거기에 딱 한 층에 예. 그 김상진하고 해병전우회가 한 100여 명 정도가 결사대처럼 딱 예. 막았으니까 네. 경찰은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예. 그러니까 전혀 대통령실로 접근도 못 하더라고. 예. 예, 그냥 경찰만 길목을 딱 제대로 하면 막으니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예. 예. 그 지금의 경찰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달라져야 좀 됩니다. 네, 예. 그래요. 자, 이게 저 박정희 아카데미를 좀 여러분께 네.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김영상 대기자 이 늦은 시간에 모셨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아까 저 포스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두 번째 강의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첫 번째 강의를 예. 하셨고 두 번째 강의는 10월 22일 날. 예. 예. 이 좀 몇 주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여기서 예. 6개월. 네. 10월 22일. 이게 토요일인데? 아, 아닌가? 화요일. 화요일인가요? 오후 2시입니다. 화요일 오후 2시. 네.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예. 좀 올려주세요. 네.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예. 이게 저 서초동에. 예, 그렇습니다. 그 검찰 청사 있고 예. 한데 거기에요. 서초역 부근입니다. 거기에 그 서울지방변호사회관이 있습니다. 네. 그 아주 건물도 좋고 네. 그 강의실도 아주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이거 근데 1강을 못 들은 사람은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저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언제든지 와서 뭐 별도로 들어도 그냥 그 한 강의로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첫 번째 못 들었다고 해서 뭐 못 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돈을 안 받으면 그러면 우리 김영삼 대기자 강사료는 어떻게? 뭐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무료? 알아서. 이거 참. 이거 참. 예, 그저 정말 택도 없는 저 종북 주사파들이 문재인 정권 때 허접한 강의 1시간 하면 막 1,000만 원씩 갖다 이 강사료 챙기고 했던 우리 자유파가 다 가난해서 그런가? 그런데 그 1980년대 예. 그 이
좌파 운동권들이 전부 막 야학을 하고 예, 뭐 예. 지하 언더그라운드 서클을 하고 그럴 때 정말 엄청난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오늘날 이런 세상을 만들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이제 우리도 정말 뼈를 깎는 각오를 하고 네. 저 친구들이 했던 몇십 년의 투쟁을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맞아요. 예. 예. 그렇게 안 하면은 이 기울어진 이 운동장을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세상에 공짜 점심 공짜 없듯이 없습니다. 네. 예, 정치적인 역학관계도 공짜가 없어요. 예. 좌파들이 한 30년 노력을 했다면 저것들이 30년 고생해서 지금의 이 그렇습니다. 지형을 만들어냈거든. 예. 우파는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친구들은 뭐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뭐 그 모진 고생을 다 해가면서 저 세상을 만들어냈는데 우파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희생을 해가면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 근데 우리 시간 별로 없어요. 우리 저 박정희 대통령 했듯이 네. 압축적으로 예. 압축근대화 했듯이 예. 압축적 정치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뭐 아까도 이제 예. 이영훈 교수님하고 좀 잠깐 예. 대화를 하고 왔는데 이영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음. 지금 좌파의 가장 취약점의 고리는 뭐냐면은 이 역사인데 쟤네들은 다 역사를 거짓말로 만들어놨잖아요. 예, 날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사실이 싸우면 사실이 백전백승이다. 그럼요. 예. 따라서 이 좌익들이 지금 역사 난동을 벌이는 걸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이 진압을 할 수 있는 이 시민군을 양성을 하자. 예. 그러기 위해서 그 원고를 쓰자. 그래서 이제 원고를 써서 올해 안에 책을 좀 내서 이 좌파들의 이 역사 난동을 제어하는 시민군을 양성하기 위한 이런 일을 좀 또 하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정말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네. 그렇게 고생해서 책 내면 이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좀 사셔야 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요? 이번에 뭐 정한기 박사가 그 김구 책도 예, 테러리스트 김구. 꽤 좀 잘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예. 이제 조금씩 뭐 각성을 알겠습니다.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영삼 대기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박정희 대통령을 무슨 뭐 추앙하고 뭐 이게 아니라 대체 이분이 어떠한 정책과 전략을 써서 한국을 이렇게 반석에 올려놨는지를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고 공부할 때 뭐 책을 읽는 시간을 아끼고 그러시려면 그 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를 한 전문가들이 이런 강의를 할 때 와가지고 그걸 들으면 아마 책 몇십 권 읽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와서 그냥 동참해 주시면 우리의 어떤 그 지적 능력이 빠른 시간 내에 아주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강호환 스패너님이 이 박사님 고성우 TV에서 방송 송출하면 좋겠다고 댓글 올리셨는데 지난번에 해주셨잖아요. 예, 제가 이제 이런 아카데미를 한다고 광고는 해드렸지만 강의를 올리지는 않았는데. 그렇습니까? 예. 여기 지금 그 슈퍼챗 하시면서 지금 좀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대통령 업적 TV, 대통령 업적 TV라고 하는 유튜버가. 6강 모두 제가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강을 이미 올려놨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생중계하시는 다른 우리 자유파 유튜버들도 계시니까, 우리 김영삼 대기자의 박정희 특강은 우리 대통령 업적 TV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1강도 여기 지금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시기 어려운 분들은 대통령 업적 TV를 통해서라도 우리 김영삼 대기자의 특강을 꼭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